안녕하세요. 생명의 레이스를 함께할 여러분들 곡산정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모의고사 총평으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이번엔 시험 본 내용들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등급 컷은 1등급 한 42, 43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2등급 한 39, 40 정도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등급 컷만 보면 꽤 어려운 시험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2개가 소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살짝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중난도 문항이 이번에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수 있겠지만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어서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로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정도, 사설 모의고사 정도에서 한 중간 정도 난이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이라고 해서 완전히 기존에 못 봤던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주로 나왔던 스타일에서 살짝 방향이 비껴나간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이제 자분기에서 제가 가끔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포 이전이라고 해서 맨날 DNA 상대량, 유전자 유무표, 그리고 세포 매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근 트렌드가 사람의 유전에서 언급이 되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전자의 흐름, 부모 자식 간의 유전자의 흐름, 이런 내용들이 도입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마침 요번에 6월 평가원 문제 16번이 그렇게 나왔어요. 유전자 유무표라든지 DNA 상대량 표 같은 거는 익숙하지만 세포 이전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 유전자의 흐름까지를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건 자주 나온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올해 수능에도 세포 이전에 부모, 자식 간의 유전자의 흐름을 고려하는 부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형으로 느껴지는 게 17번인데 17번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보통 출제가 되고 추가 조건에서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은 해당 형질이 X 유전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에는 세 가지 형질이 동일한 상념색체에 연관된 것으로 자주 나오지 않았던 상유전의 연관이 이번에 출제가 된 거예요. 보통 해당 형질이 상이냐 X냐라고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이 X 유전이기 때문에 꽤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의 부족으로 X라고 선택하고 문제를 바로 풀었을 때 사실 답이 상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서 꽤 당황했을 것 같은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만 추가 조건에 의해 해당 형질이 상이라는 것도 이제 종종 여러분들이 풀면서 대비는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출제 문항수는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총 5개 단원에서 2, 2, 7, 6, 3 전형적인 문항수 배분이에요.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소단원에 걸쳐서 쭉 조사를 해봤을 때 이번에는 중난도 문항이 꽤 많이 출제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 기준은 일단 개념에 해당하는 기본형 문항 같은 경우에도 꽤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장의 길이가 길다든지 새로운 그래프 자료나 도표 자료가 나왔다든지 고난도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중간 난이도 문항수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개념형 문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문제가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병원체와 관련된 문제가 탐구형 형태로 나왔다는 거 꽤 특이하고요. 그리고 대조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묻는 선지가 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뭐는 대조군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조군에 관련된 용어가 직접 출제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최근 3, 4년 동안 추세가 그러한데 문장도 길고 그리고 새로운 그래프 자료를 계속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 쪽에서도 새로운 자료를 계속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새로운 자료들은 EBS 연계교재에서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명과학 수능을 보신 분들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과 같은 EBS 연계교재를 꼭 풀어보시면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항상성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막전의 문제는 항상 부담스러운 소재이긴 한데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대신에 시냅스의 위치를 3개나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었겠지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대비한다기보다는 시냅스에 관련된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걸로 그리고 근수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Z선으로부터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 이제 그 선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성 방어작용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그래프를 최근에 계속 도입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해서 대비를 하시고 우리 컨텐츠로 한다면
RGB나 철철 실무에서 다양한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전 단어는 부모 자녀 사이 유전자의 흐름이 보통 사람의 유전이나 또는 돌연변이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8단원, 즉 세포 유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16번과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대비하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특히나 핵심 문항,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에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교재의 연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를 올해 수험생들은 꼭 풀어보셔라 라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6월 평가원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해설 강의는 따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노크텍 재건형 반복으로 남은 기간 대비 잘하셔서 올해 수능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